하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이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호재로 뭐 작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뽑아보면요. 아마존과 애플이 좀 나이스한 어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존이 특히 서프라이즈 어닝도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 대부분 구글도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20분의 1로 이런 것들이 호재로 나왔고요. 나스닥 또한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성공적 반등.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좀 안정화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opefully 뭐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죠.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전하게 넘어가면서, 이것도 플러스 뭐도 있냐면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굳이 러시아 쪽에서 깨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도 호재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푸틴의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긍정 발언, 러시아 입장, 어떤 중앙은행 입장이랑은 좀 반대되지만 그래도 푸틴 이퀄 러시아거든요. 여기도 독재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푸틴의 입장이 상당히 호전적이다라는 거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FOMC 전 금리 인상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 3월에는 인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3월 말에 주로 열리니까 충분히 이건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한 뭐 악재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5번, 최근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아주 긍정적인 입장 발표가 있어요. 이건 인사이트 뉴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비트가 36K가 깨지면 다시 한번 하락이 와서 바닥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29에서 32 사이. 그 후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39, 42, 45까지, 뭐 46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46까지. 그 후 하락,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의 해가 되지 않을까. 2022년은 트레이딩의 해가 되지 않을까. 4848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4989 물론 풀시드가 아니라 장투 50%를 남겨두시고, 뭐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는 조정 가능해요. 50% 혹은 뭐 한 30%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이라면 남겨두시고, 스윙할 뭐 또 50% 정도,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죠. 제가 멤버십 단톡방에서 한 번씩 이제 어떤 코인에서 시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잖아요. 보라 코인 같은 경우 이제 리브랜딩이 이제 2월 8일 날 있으니까 소문에 사서, 뭐 예를 들면 보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2월 8일 리브랜딩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반등이 좋아요. 좋고 1200원 밑에서 사서 1500원 근처에서 분할 매도를 한다면 좋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 같은 경우는 장투라기보다는 장투의 퍼센테이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스윙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왜 32가 바닥일 수 있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기관 평단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트위터였나요? 트위터 잭 도어시. 네, 잭 도어시. 이쪽 기관과 이제 유명인들의 평단가가 30, 29K 그 정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차트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요.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48까지 와 있는 상태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1시간 보고 봅시다.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정신사납게 되어 있지만 양해 바라고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요때 이게 이제 어디 보자. 보시면 64843 라인이거든요. 크기를 좀 줄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실 수 있게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5월 달이었죠. 이게 64에서부터 쭉 내렸던 게 29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35 정도를 내린 거예요. 그쵸? 요 정도의 퍼센테이지가요. 이때는 이제 64였지만, 그 다음 올타임을 찍었을 때 68, 69잖아요. 68.7이나 8. 여기에서 이 비슷한 비율로 내리면요. 얘가 이제 한
3천, 3, 4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3, 4천이 이게 이제 32라는 거예요. 32. 이때 3천이 미치였을 때는 29였고,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 정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그쵸? 그리고 이때 11월 10일이고, 이때가 1월 24일이면 2달 정도에 떨군 거잖아요. 이때도 4월이고, 이때도 7월, 2달, 3달이네요. 근데 이때도 이제 29가 있었으니까, 비슷한 한 쭉쭉 떨군 거도 한 달 만에 떨군 거는 아니고요. 한 달 만에 떨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얼추 비율적으로 보면 29, 32 이게 그러니까 바닥 아니냐. 근데 저번에는 여기까지가 바닥이었는데 이마만큼의 갭이 이마만큼의 좀 상승분이 있으니까 64에서 그 다음 68까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요게 이제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대응이자 멘탈 싸움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하락과 예견된 하락은 무섭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이 어느 정도라고 알면 거기에서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테더 보시면 4.06으로 4.6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30이 갔을 때도 좋은 뉴스도 너무나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차분하게 준비 단계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때 이렇게 쫙 내리니까 설 연휴 끝나고 복귀했더니만 계속 내려가지고 이때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스닥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구글도 이제 20-1 액면 분할 후 튀어 올랐고 해서 좋은 영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때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셨던 분도 이제 계속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잘 준비하셔서 내년, 후년 분명히 푸르르한 불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 다 수익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게이밍, 엑시, 샌드박스, 마나, 보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뛰었었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팬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톰, 니어 그리고 여기에 전 로스까지 요게 또 다음 타자의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고 물론 또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아시는 톤코인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 코인이나 다 그냥 눈에 간다고 손에 간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좀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런 코인들은 뭐지?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 뉴스에서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큰 반등을 불러일으킨 뉴스였죠. 2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거래는 그냥 비과세로 하자라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세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세금과 관련된 거는 반응이 크기 때문에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 사고팔고 한 거는 그냥 뭐 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정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1억까지 가는 거 가능하지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건드는 거 건들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그러면 200달러까지 비트나 이더를 사고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전통금융에서 암호화폐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훌륭한 탤런트한 인재들의 수가 암호화폐 업계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웹 3.5 개념이 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정통 금융 분야의 야심 있는 인재들이 암호화폐 업계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업계로 이직까지 생각한다라는 건 뭡니까?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지지 않는 태양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 문제일 뿐 훌륭한 재원들은 다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MZ세대라고도 하나요? MZ세대들, 앞으로 준비된 MZ세대들에게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훨씬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기간 이용자가 10,000명을 돌파를 했고요.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또한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기간 투자자의 10,000명이 넘는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CEO도 고객 중 한 명이다. 그레이스케일도 비롯해서 Third Point, 핑코, 위즈덤 트리 같은 이런 데가 있고 스페이스X 등 너무 많다라는 거죠. 기관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투자하는 중입니다. 개미들만
무서워서 손절하고 나간다. 나갈 때 아니라는 거죠. 미국 SEC 의원 암호화폐 규제 가시화되고 있지만 올해 도입은 아니야 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당장 올해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규제가 나온 다음 선 규제 후 BTC ETF가 나오고 이게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이끌 것. 근데 올해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올해 안에 그러면 올타임 하이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이 말은 올해 안에 규제 및 ETF가 안 나온다면 올해 올타임 하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죠.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반등이 70, 80, 90, 100K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안 가는 게 오히려 좋아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미 그렇게 가버리면 더 이상은 내려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다 안 됐는데 먼저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하죠. 영국의 기준금리가 0.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이 됐어요. 근데 시장 예상에 부합만 된다면 큰 타격은 없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문제죠. 향후 10년 북미 지역의 블록체인 시장 고속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는 거죠. 데케이드죠. 10년의 데케이드 2028년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1041억 9천만 달러 연평균 성장률 55%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1년에 55%씩 커간다라는 겁니다. 2028년까지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투자가요. 여러분의 투자금이 1년에 55%씩만 늘어도 10년이니까 550% 맞나요? 506 얼추 한 600% 이상 수익을 내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커가는 거지 시장이 그 정도라면 투자금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와우, 정말 좋아가 되겠죠. 스택스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디파이 스타트업 창업 1.5억 달러 투자 유치했습니다. 무니브 알리죠. 최근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개발사 트러스트 머신스를 창업하기 위해서요 1.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투자자로 DCG가 보이네요. 그쵸?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도 있고요. 구체적인 밸류에이션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러스트 머신이 어떤 데입니까? 비트코인의 수조 달러 가치를 보다 프로덕티브한 자본으로 전환하고 비트코인 기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다. 다오 네이티브 NFT 등 하면 지난 4, 5년간 비트코인을 위해서 인프라 스택스를 구축해 왔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너무 과소평가됐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 그리고 레이어 1의 부상 또한 지켜봐야 할 것. 스택스가 힘을 내보겠다는 거죠. 스택스 관련된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시티 525만 달러 상당의 시티코인 채굴 수익금을 첫 현금화했습니다. 이 시티코인이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된 케이스인 거예요. 친암호화폐 성향의 프란시스 수아레스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요. 마이애미 시티코인 채굴을 통해 마이닝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화를 처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죠. 525만 달러 상당이에요. 적지도 않습니다. 이게 과세로 한 것도 아니고 혁신을 통해 자원을 확보.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껏 서울시든 어디든 저희가 무언가 복지를 하려면 뭐를 했죠?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준 건데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원을 확보했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이거는 박수 한번 줘야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 과세가 아니라 혁신으로 자원을 만들어냅니다. 마이애미 정목 가능하지입니다. 마이애미시가 시작이죠. 이번엔 뉴욕시티도 있고요. 앞으로 텍사스 어스틴도 그렇고 계속 시티코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볼 거고 현금화가 매년 2회에서 4회에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러시아 재무장관 은행도 암호화폐 거래 제공할 수 있어야 자 푸시 주는 겁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이요. 은행에서 니네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푸틴의 말을 거역해 하면서 바로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죠. 금지? No, 규제로 가라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아져. 러시아가 밀어주는 암호화폐 오히려 좋아입니다. IOC 베이징 올림픽 P2E 게임을 출시했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겁니다. 오늘 역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드리는데 베이징 올림픽에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P2E 게임으로 나와서 탈중앙화를 거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게임은 애플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또 뭐야? 한국과 중국은 다운로드가 불가하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일. 처음이죠. IOC에서 P2E 게임 출시를 했다.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투기로 볼 수가 있겠어요. 코인이 벌써 이렇게까지 컸는데요. Right?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 45. 공포 지속은 계속됐지만 45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생태계 자금에 투자한 벤처들 좀 규모를 보여드렸는데 솔라나, 바이낸스, 폴리곤, 마티크죠. 폴카닥, 눈사태인 아발란체, 알고 사자고 했던 알고랜드, 루나, 테라 라인 겁니다. 자, 요것들 좀 코인도 한번 봐두십시오. 규모가 제법 큽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하시고 마음에 드는 것들 꼭 골라서 분산 투자하면 좋습니다. 솔라나즈가 팬텀이요 1.09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으로 등극을 해버렸어요. 해줘야 돼서 팬텀이 한 겁니다. FTM입니다, 여러분. 팬텀. 계속 제 영상 보셨으면 언급된 코인 중에 하나예요. 팬텀만을 다루는 영상도 곧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암호화폐 공동특허 컨소시엄 합류가 됐는데 메타가 좀 문제가 있죠. 이번에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 다른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메타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해라 하고 홀드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화가 돼서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비록 지금 어려운 순간, 제 생각에는 지금 어려운 순간을 메타가 보내고 있지만 엄청난 반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대로 뭐 없어질 만한 회사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쇼피파이인데요. 이 CEO가 코인베이스 이사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쇼피파이 또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쇼피파이 또한 암호화폐를 받겠다는 거죠. 받게 될 거. 그리고 투자도 할 거. 캐나다는 진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단품국이요. 영국의 챌린저 뱅크 몬조의 공동 창업자가 과거 암호화폐 더 깊게 알아보지 않는 거 후회한다. 좀 알아볼걸.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를 꼭 고려해볼걸. 이런 걸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코린이 여러분들 또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100불, 200불 투자를 하시기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상품 선물 규제 당국이요. 거래 가능한 암호화폐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리스트가 생겼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리플, BNB, 닷, 솔라나, 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저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NFT 부상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시그널이라는 거죠. NFT가 너무 오르면 버블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쵸? 너무 오르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좀 약세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빙X, 이거 빙X죠. 빙X 미국, 캐나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더 많은 미국 및 캐나다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서 또 암호화폐를 좀 플러스 알파로 송금하고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 요약입니다. 이번에는 좀 역사적인 걸 보고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2010, no one used it. 비트코인 아무도 몰랐죠. 2011, 2012, only cyberpunk.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너드 같은 건데 전문 분야인 사람들만
2013, 14년 criminal use it, 범죄자들만. 15, 16년 only nerd use it, 그러니까 아주 공대생이라고 해야 되나? 괴짜 덕후들, 공대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빅뱅 티오리에 나온 사람들. 17, 18년 speculator, 투기꾼들만. 19, 20년 small firm, 작은 회사들부터. 21년 small country, 엘살바도르 플러스 알파. 22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matter of US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exponential, 엄청난 속도로 늘었죠. 늘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역사상 저점이고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all time high였습니다. 감사합니다.